2%, 지구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인간은 이 면적에서 55%가 거주하고 GDP의 70%를 생산하며 전체 에너지의 60%를 소비해 쓰레기의 70%를 배출합니다. 이런 집중화는 필연적으로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좀 더 안락한 인간의 삶을 만들겠다는 개념,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종과 부산에 시범도시를 만들었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일부만을 적용해 그 유효성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예전에 소개드린 바 있는 수소경지 역시 큰 틀에서 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이를 조명한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지에 올라온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4차 산업혁명 한국 스마트시티 생태계에 200억 달러 투자. 참고로 기고자인 노먼 앤더슨은 인프라 및 도시 전문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 기고문은 그가 서울대에서 열린 관련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을 때 서울대 현장에서 송고한 글입니다. 성공은 안일함을 낳는다. 안락함은 실패를 낳는다. 편집광만 살아남는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앤디 그로브의 격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라 믿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흔히 그 정도면 됐다고 말한다. 이 말에 대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더 잘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 설명할 때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한국인들이 매우 잘하고 조직화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기술 분야다. 특히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그들은 강력한 선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기술 분야의 한국인 리더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테크놀로지는 선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중반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계획과 매우 유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인프라 뉴딜을 시작했다. 실제로 이번 주 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이 두 이니셔티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배터리 제조를 포함한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부각시키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스마트시티 기술, 수소동력 그린에너지, 중국 이외의 5G 기술 개발이 들어가는 등 이제 한미 간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얼마 후 나의 친구 황중석 교수는 스마트시티와 첨단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주가 되면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한국의 비밀 소스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마트시티란 무엇일까? 이는 원래 시스코의 마케팅 언어였지만 한국인들이 차용했다. 즉 인간의 삶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취사 선택하고 이를 설계하며 그리고 대규모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현대적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한국인들은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의 용도를 변경했다. 이 스마트시티 컨셉은 한국에서 빠르고 강력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활기찬 한국 스타일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간단한 예로 나는 이 글을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의 중심에 있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서 썼다. 내가 있는 곳 길 건너편에는 복잡하고 특별한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트럭, 버스 및 택시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이 테스트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른 국가의 경쟁 시스템과 비교해 20%에 불과한 비용으로 레벨 5 차량의 자율성을 시험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전략으로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70개 도시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40년에는 한국 인구의 60%까지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머지않은 미래,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한국 수출품으로 자리 잡을 이 프로그램. 우리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 첫 번째, 협력적 행동은 강력한 개인 가치를 창출한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의 중요축이 존재한다. 이 각각의 중요축은 다른 국가에선 관리할 수 없는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조직으로 확장될 수 있어 보인다. 총 76개의 연구기관이 이 3단계 프로세스에 각각 참여한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 하지만 한국 리더들에겐 상식일 뿐이다. 이는 마치 한국 음식을 떠올리게 한다. 서너 가지의 메인 요리가 있는 식탁에 최대 30-40개의 반찬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더욱 강화된 다양성이 포함될 때 강점을 얻는다고 보고 있다. 똑같은 음식과 시간이 주어지는 식사. 여기서 한국은 참여자 각자가 자신만의 맛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 이는 꼭 이러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한국인들이 삶의 다른 중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성해라. 한국의 이 프로그램 전체는 미국과 비교할 때 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내각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더욱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기관의 이름 그 자체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이는 그 핵심 목적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며 실제로 스마트시티는 교통부 내부 깊숙이 묻혀 있다. 세 번째,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이 함께할 때 더 잘 작동한다. 한국의 민간 유기적 이동성은 어떤 것을 개발했든 그것이 잘 작동하게 만든다. 한국은 시민들에게 삶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는 도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넓고 깊은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주요 기업을 위한 수출 산업을 창출할 것이다. 일부는 이미 유명하고 일부는 곧 유명해질 것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을 비롯한 여러 민간 건설사들과 여러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이 스마트시티 개념을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경쟁하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다. 특히 강력하고 점점 더 풍부해지는 시민 중심의 미학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한국은 거대한 비전으로 큰 도전에 맞서고 있다. 그들은 큰 위험과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피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만 한국은 스마트시티 전략이 글로벌화되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가 생산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으며 이것의 상용화에도 성공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이라는 국한된 시장에서 벗어나 큰 파트너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의 통제와 보안이다.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중요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방향성으로 대등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점. 우리 언론들은 55만 도스의 상징적 백신 지원을 가지고 의미 없게 만내 정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를 백신업으로 삼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합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우리가 중요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이번 기고문이 다루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그러한 관점들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세계의 수소발전 도시를 건설할 것이며 첫 번째 도시는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한국은 2040년까지 국가의 30%가 수소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도로에 둘 계획이다. 우리가 5G로 계속 투쟁하는 동안 한국은 5G 포럼의 이름을 6G 포럼으로 변경하고 있다. 워싱턴 DC가 핵무장을 한 적으로부터 불과 30마일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인구의 20배를 가진 신흥 강국의 수도에서 불과 500마일, 즉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의 거리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한국을 방문해보면 압도적인 결의와 목적, 인간 정신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 1960년 1인당 GDP가 79달러에 불과한 국가였지만 현재는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로 이젠 첨단 기술과 이것의 상용화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가 되었다. 어쩌면 괜찮은 것은 괜찮지 않다 라는 식의 편집증적인 것이어도 좋을 것이다. 스마트 시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이 중 전제의 부분은 결국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가진 것. 이를 스마트 시티 용어로 거주 적합성이 뛰어나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현실화되어도 우리의 일상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고 개선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